어느 날 주말. 이야, 확실히 호텔에서 하는 결혼은 으리으리하네. 여기 생화 장식부터 해서 대체 얼마야? 꽃 냄새 아주 질식하겠네. 뭐 하고 있어? 곧 시작인데 착석해야지. 우리 자리는 저쪽이야. 여보. 여기 홀 대관료는 얼마래? 일반 웨딩홀의 몇 배일 것 같은데? 그러겠지. 금액은 나도 자세히 몰라. 그게 왜 궁금해? 아니, 굳이 비싼 호텔에서 결혼식을 할 필요가 있나 싶어서 말이야. 처남이랑 처남댁이 아무리 빵빵한 회사를 다닌다고 해도 연예인이나 재벌도 아니고 이거 뭐 축의금 10만 원을 해도 눈치 보일 지경이겠어.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곳에서 결정한 걸 텐데 당신이 못하러 왈가왈부해. 이상한 소리 말고 잠자코 앉아있어. 그냥 너한테만 하는 소리지. 내가 장모님이나 처남한테 떠들겠냐? 그래서 말인데 축의금은 얼마 했어? 원래는 신혼집에 필요한 거 사주려고 했는데 웬만한 건 올케 내에서 혼수로 다 준비했대서 현금으로 200만 원 넣어뒀어. 200만 원? 왜 이렇게 놀라? 형제 시간에는 다들 그 정도 하던데. 액수가 너무 크잖아. 웬만한 회사원 월급을 축의금으로 덥석 내다니 당신 통이 너무 큰 거 아니야? 통이 큰 게 아니라 민우 결혼식이잖아. 내가 뭐 형제가 많은 것도 아니고 하나밖에 없는 동생인데. 그건 아니지만 좀 그렇잖아. 처남은 우리 결혼식 때 축의금 냈어? 내 기억으론 축의금 안 냈던 것 같은데 200만 원이나 받는 건 아니지. 민우가 그때 우리 집 냉장고랑 TV 해준 건 잊었어? 그게 다 해서 얼만데. 금액적으로 따지고 들자면 민우가 더 돈 쓴 거야. 아, 맞다. 당신은 나중에 아가씨 결혼하면 그 정도 안 할 거야? 난 만약 민우보다 아가씨가 먼저 결혼해서 200만 원 냈다 해도 별소리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당신 처남인데 호텔에서 결혼한다고 은근 딴지 걸고 축의금으로 뭐라 하고 섭섭하다. 아이, 왜 그래. 그냥 농담으로 던진 거야. 농담으로 던질 말이 따로 있지. 결혼 당일에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 알았어. 내가 실수했네. 꽃냄새 맡고 머리가 어떻게 되었나 봐. 실수라고 넘겨짚지 마. 곧 민우 결혼식이니까 나도 그냥 넘어가겠지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은근히 처가에 대한 본심이 드러나는 거야. 알았어. 이제 곧 신랑 입장하나 보다. 이야, 처남 저렇게 머리 올리고 렌즈 끼니까 신수가 훤하네. 안경 벗고 다녀야 할 것 같은데, 그치? 됐거든. 이제 와서 무슨 은근슬쩍 엉겨붙으면서 넘어가려 하지 마. 미안하다니까, 여보. 말 한 번 고깝게 뱉은 거 가지고 예민하게 굴기는. 자기는 자기 동생이니까 뭐든 해주고 싶겠지만 매형 입장에서는 아까울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50만 원 정도면 되지 200만 원은 많이 아깝긴 하네. 저 돈이면 해외여행을 한 번 다녀올 수 있는 정도인데. 몇 개월 후. 안녕하세요, 형님, 아주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강진국이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앉아요. 수연이한테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그러셨어요? 설마 제 욕한 건 아니죠? 자기야. 어디 내가 그럴 사람이야? 장난이야. 왜 그렇게 당황해, 귀엽게? 우리 오빠 앞에서 그런 소리 하지 마. 부끄럽게 왜 이래? 역시 커플 아니랄까봐 깨가 쏟아지네. 우리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여보. 그치? 아가씨 결혼 미리 축하드려요. 절 아주머님이라 불렀으니 저도 서방님이라고 불러야겠죠? 축하드립니다. 네, 편하게 불러주세요. 그래요. 양가 부모님께는 인사드렸고, 네, 저희 부모님께는 며칠 내로 인사드릴 예정이고, 장모님, 장인 어른께는 다음 주 주말에 찾아뵐 예정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부모님 집이 완도라 좀 멀죠. 나도 아주 명절 때마다 이동하느라 시간이 다 간다니까는. 괜찮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만 살아서 여행하는 느낌 나서 좋던데요. 그게 초반엔 그렇지. 나중 되어봐요. 전복도 처음에나 맛있고 좋지. 나중에는 너무 흔하니까 물려. 난 미역국도 소고기 넣은 게 더 맛있어. 예전에 하도 엄마가 전복만 넣어줘서.
참 저에게는 부러운 푸념으로 느껴지는데요. 아주머님은 어떠세요? 결혼하신 지 이제 7년 차라 들었는데 형님 말이 맞나요? 응? 전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근데 수연이한테 듣기론 아주머님 형님보다 연상인 걸로 아는데 정말 동안이세요. 눈가부터 팔자주름이 하나도 없으신데요. 형님께는 죄송한 말이지만 형님이 훨씬 오빠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다 화장으로 커버한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요. 본판이 워낙 훌륭하신 것 같습니다. 이런 미녀를 와이프로 둔 형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런 말 많이 들었어요. 우리 민서야 예쁘장한 건 말에 입 아프지. 다들 왜 이래요? 서방님, 아부 실력이 대단하네요. 일부러 추켜 세우지 않아도 되어요. 아닙니다. 아부 아니라 진심이에요. 뭐야, 자기야? 나보다 우리 새언니가 더 예쁘단 얘기로 들린다? 오빠야 그렇다 쳐도 자기까지 그러니까 좀 질투날라 해. 그런 뜻으로 한 말 아닌 거 알잖아. 내 눈에 우리 수연이가 최고지. 응? 자기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새언니보다 어리고 피부도 탱탱하다 할걸? 언니도 예뻤던 건 한때였지. 애 낳고 나서는 가슴도 처지고 아랫배도 은근히 나왔다니까는. 그래서 난 언니처럼 될까봐 애기 낳기 무서워. 야, 너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해? 틀린 말 아니잖아. 안 그래요, 언니? 예전에 나한테 언니가 한 말이잖아요. 그건 맞는데요. 지금 예비 서방님 인사하는 자리에서 굳이 할 말은 아닌 것 같네요. 읍스, 언니 기분 나빠요? 그런 일도 아니었던 건 알죠? 내가 워낙 거짓말을 못하는 성격이라. 제 얘긴 그만하죠. 그래, 수연아. 이만하자. 아, 형님, 식사하시면서 술 괜찮으세요? 그러죠. 여보, 이따 갈 때 여보가 운전할 수... 어휴, 벌써 맥주를 들이키고 있네. 그래, 집도 가까운데 대리운전하지 뭐. 열불 터지네. 내 외모 칭찬하는 게 그저 예비 친정 식구들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한 립서비스란 걸 알 텐데도 아가씨는 어쩜 내 가슴이 처졌다느니 그런 소리를 처음 보는 심해부 앞에서 거리낌 없이 할 수 있지? 너무 기분 나빠. 1시간 후. 언니, 어디 갔다 했더니 화장실에 있었네요? 네. 화장은 왜 고쳐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잘 보이려는 게 아니라 식사 다 하고 나서 가글하고 립스틱 지워져서 바른 것뿐이에요. 아가씨는 누구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 고쳐요? 언제 내가 그렇대요? 내 얘기는 어차피 이제 집에 갈 거 못하러 고치냐는 얘기죠. 집에 간다고 해도 내가 바르고 싶어서 바르는 거니까 아가씨는 신경 끄고 볼일 보러 왔으면 볼일 보러 가요. 신경 꺼? 언니, 말본새가 왜 그래요? 나한테 뭐 억하심정 있어요? 아니요. 그러는 아가씨야말로 나한테 왜 그래요? 아까 내가 결혼 전보다 늙었단 얘기부터 사사건건 내가 하는 말에 다 딴지 걸고 있잖아요. 그야 오늘 언니 태도가 마음에 안 드니까요. 왜요? 오늘 언니 가방 메고 온 것부터 헤어, 메이크업, 의상까지 완전 신경 써서 입었던데 뭐 하자는 거예요? 언니 된장녀예요? 몸에 뭔 명품을 그리 휘감았어요. 된장녀란 말 오랜만이네. 매년 SS 시즌 컬렉션 신상 사려고 백화점 오픈런 하는 아가씨 입에서 된장녀 소리라니. 이건 내가 능력이 돼서 사는 거고요. 언니는 아니잖아요. 오빠가 벌어다 주는 돈을 그런 데다가만 쓰나 봐요? 이거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산 원피스고 가방이에요. 전 하나 사면 오래 입는 편이거든요. 여기 가방 밑부분 사용감 있는 거 보여요? 남편 돈으로 단연코 명품 산 적 한 번도 없어요. 어쨌든요. 나보다 더 힘줘서 입으면 어쩌자고요. 누가 보면 내가 아니라 언니가 결혼 앞둔 줄 알겠어요? 그럼 아가씨 남자친구 처음 인사하는 자리인데 대충 입고 올까요? 약속한 식당도 고급 레스토랑이고 부모님보다 진지하게 결혼에 대해 먼저 얘기하는 분위기 같아서 가볍게 입을 수만은 없어서 신경 써서 입고 머리한 것뿐이에요.
그리고 아가씨도 지금 내 눈에는 충분히 예쁘기만 한데 대체 나한테 왜 그래요? 난 원래 예뻐요. 몰랐어요?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내가 빛나야 하는 자리에서 언니가 돋보이려 하는 게 열이 뻗치잖아요. 돋보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니까요? 일방적인 아가씨의 생각이잖아요. 아, 돋보이려고 하진 않았지만 내 남편의 시선을 끈 건 어쩔 수 없다? 아니,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예비 서방님 눈이 절 쳐다보는 걸 제가 어쩔 수가 없잖아요. 신우 신경 쓰이니까 쳐다보지 말라 할까요? 아니면 뭐 지금이라도 옷 갈아입고 올까요? 아가씨, 이거 어줍잖은 시비란 거 알죠? 아마 내가 오늘 대충 입고 왔으면 아가씨는 분명 나한테 시가 식구들 사이에 대충 차려입고 왔다고 뭐라 할걸요? 뭐예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아가씨가 결혼 전부터 저를 안 좋게 바라보고 있단 건 알고 있는데요. 적어도 뭐라 할 거면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말해요. 이리 얼토당토 않는 시비 걸면 저도 사람인지라 아무리 시가 식구여도 화가 너무 나거든요. 아가씨와 얼굴 자주 보는 사이는 아니지만 매번 마주칠 때마다 아가씨가 이렇게 못살게 구니 당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솔직하게 나도 말하자면 처음부터 나한테 적대적으로 굴던 아가씨 썩 마음에 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 남편의 여동생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다 하고 보는 거죠. 언니, 나도 언니 싫어요. 완전 극혐. 네, 그니까요. 우리 서로 싫어하는 것 같으니 그냥 서로 모른 척 하자고요. 뭐하러 둘이 기분 상하게 이러고 있어요? 각자 기분이 태도가 되지 않게 노력해요. 그래도 성인인데 그 정도 감정 컨트롤은 할 수 있잖아요? 서로 적정선을 지키자고요. 자리 오래 비운 것 같으니 전 먼저 나가볼게요. 저게? 아우, 저러니까 오빠가 마음을 못 붙잡는 거지. 저렇게 사사건건 지지 못해 안달이 난 여자한테 누가 정을 줘? 감히 며느리 주제 어디 시가 식구한테 자기 주장이야? 나 같아도 바람 피겠네. 잠시 후. 당신 아까 맥주를 뭘 그렇게 마셨어? 술도 잘 안 마시는 사람이? 대리운전비 아깝게. 나한테 말 못되게 하는 당신 동생 때문에 속상해서. 수연이가? 왜? 아까 식당에서 봤잖아. 심해부 앞에서 내 가슴이 어쩌고 주름살 어쩌고 하더니 심해부 회사 거래처가 예전 내 전 직장이라 반가워서 몇 마디 한 거 가지고 이미 퇴직한 사람이 아는 척 엄청 한다느니 지금은 애 키우는 아줌마 아니냐고 하는 말까지. 그래도 아가씨 결혼하는 남자 앞이라서 나도 뭐라 대꾸도 못하고 간신히 참았어. 이런데 맥주라도 마셔야지. 안 그래? 우리 집안 식구들 알잖아. 짬바다 출신이라 빈말 못하는 거. 아니, 어머님 아버님은 절대 안 그러셔. 아가씨만 그래. 뭘 또 수연이만 그래. 당신도 가만 보면 수연이를 너무 안 좋게만 보는 것 같아. 이럴수록 당신이 새언니가 되어서 수연이한테 더 잘해주고 따뜻하게 감싸줘야지. 내가 안 해본 것 같아? 결혼할 때 아가씨 좋아하는 선물도 하고 아가씨가 나한테 아니 꼽게 말해도 웃는 게 좋은 거다. 나도 잘 대해주면 아가씨도 달라지겠지 했는데 결론은 더 날 무시해. 그래서 나도 못 참겠더라고. 자기만 성질 있어? 나도 성질 부릴 줄 알아. 수연이가 아직 애기 같은 면이 있어. 당신이 이해해주면 안 되는 거야? 나이가 30 중반인데 그건 애기 같은 게 아니라 생각이 없는 거지. 생각이 없다니. 아무리 그래도 시가 식구인데 당신 말 함부로 하네. 먼저 함부로 하는 당신 동생은 무조건 이해하는 투면서 당신이랑 같은 집에 사는 와이프한테는 왜 그래? 그만하자. 너랑 싸우기 싫다. 뭘 그만해. 또 이렇게 당신은 회피하면 다지. 내가 상처받고 힘든 건 안중에도 없지. 그냥 당신 동생이 안타깝지, 어? 연년생인데다가 대학을 서울로 다닐 때부터 같이 살아서 그런가. 수연이가 유독 나한테는 애틋해. 당연히 당신도 나한테 제일로 소중한 사람인 것도 분명하고 중간에서 난처한 내 입장도 헤아려 주라. 지금 상황에서는 내가 어떠한 액션을 취하기에 애매한 거 알잖아. 난 마음 같아서는 당신 편을 들어주고 싶지. 그런 마음이라면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가씨 앞에서 내 편 들어줘. 나와 결혼하게 되면서부턴 당신은 나와 연준이를 우선시해야 한다고 생각해. 당신이 그럴 노력도 안 하겠다면 나도 아가씨가 싫은 소리 하면 곧장 받아칠 거야. 내가 계속 참을 수만은 없잖아?
알았어. 그럼 당신 마음대로 해. 됐지? 대신 나한테만 피해 없게 해. 당신이 뭐라 할 때마다 수연이 히스테리가 나한테 돌아온다고. 그 정도도 못 견디면 안 되지. 그건 내 책임 밖이야. 듣기 싫으면 당신이 쳐내던가. 아휴, 내일 연준이 데리고 친정간다 했지? 당신 혼자 갈 수 있지? 같이 가는 거 아니었어? 내일 회사에 출근해야 할 것 같아. 일요일인데? 우리 회사가 언제 주말에 일 안 한 적이 있나? 다음 주에도 거의 매일 야근 확정인데 일요일에 일을 해놔야 내가 좀 덜 피곤할 것 같아서 그래. 어제 너한테 말하려던 걸 아까 수연이 만나느라 신경 써서 이제 말하는 거야. 알았어. 저녁 먹고 올 거니까 일찍 마치면 연락해. 그래. 근데 기대하지 마. 나도 거의 저녁까지 일할 것 같으니까. 다음 날 오후. 미우나 고우나 남의 편이어도 헤어지지 않는 이상 내 남편이고 내 아이를 제일로 사랑해주는 아빠니 들어오면 야식이라도 챙겨줘야지. 어? 뭐지? 문이 열려있네? 내가 분명 아까 잘 닫고 갔는데 남편이 퇴근했나? 야, 너도 적당히 해. 7년을 겪어도 민서 성격을 아직도 몰라? 걔는 다른 여자애들이랑 달라. 눈 뒤집히면 성깔이 얼마나 장난 아닌데. 뭐, 내가 뭘 적당히 해. 오빠는 와이프 하나 못 휘어잡냐? 그래가지고 어디 남자 구실은 하냐? 뭐? 이게 진짜 오빠한테. 진짜 개 짜증난다고. 우리 남편이 세연이 진짜 40대 맞냐고 30대 같다고 그러는데 계열받는 거 있지? 그놈도 웃기네. 남의 와이프 외모는 왜 자꾸 뜯어봐? 기분 나쁘게. 이거 은근히 흑심 품는 거 아니야? 미쳤어? 그딴 소리 하지도 마라. 그니까 너도 그만하라고. 남자들 원래 본능이 그래. 아무리 여친 있어도 예쁜 여자를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가고 그러는 거야. 아, 그래서 가정이 있는 분이 내 친구를 못 끊으셨어? 우리 자기가 오빠랑 똑같은 줄 알아? 나만 보는 해바라기 스타일이야. 야, 너 조용히 못해? 왜? 우리 둘뿐인데 뭐 어때? 듣는 사람 아무도 없으니 말 좀 편하게 할 수도 있지. 그래도 만에 안에 모르잖아. 아휴, 쫄보 자식. 그렇게 겁이 많아서 바람은 어떻게 피니? 누가 저 인간을 두 집 살림하는 놈으로 봐. 채라는 대체 네가 뭐가 좋아서 애까지 낳았을까? 너? 아주 오빠한테 까분다. 그래봤자 나이 차이 얼마나 난다고. 아씨, 그러게 채라랑 결혼하면 좀 좋아? 그러면 여행도 같이 가고 쇼핑도 같이 하고 좋을 텐데 조카 장난감도 실컷 사주고. 내 친구가 낳은 아들이라 그런가? 같은 조카인데 연준이보다 혜든이가 더 정이 간다 난. 안 그래도 걱정이야. 혜든이 지금 입원해 있어. 뭐? 어디가 아픈데? 몰라. 노로바이러스인가 뭔가. 쉐라가 뭘 잘못 먹였는지 애가 아주 토하고 헬스케졌어. 가뜩이나 얼굴이 반토막인데. 아까 병원 들려보니까 오랜만에 아빠 보는 건데도 애가 반기지도 못하고 울기만 하더라. 얼마나 안쓰럽던지. 에휴. 채라 이 지집애는 왜 나한테 연락을 안 해? 그걸 알았으면 나라도 병원에 가봤을 거 아냐. 내가 저녁마다 들려볼 거긴 한데 너도 바쁘겠지만 한번 들러서 채라 밥도 사주고 해. 혜든이 돌보느라고 채라도 끼니 거르는 것 같더라고. 됐어. 채라가 나랑 밥 먹는 걸 좋아하나? 오빠랑 먹고 싶어 하지? 나는 혜든이 봐야지. 으이그. 하여튼 연준이도 그리 예뻐하더니 알고 보면 혜든이를 제일 예뻐하는 것 같아. 아무래도 연준이는 매일 볼 수 있지만 혜든이는 상황이 그러니 자주 못 보잖아. 애가 벌써 눈치나 보고 아빠한테 뭐 갖고 싶다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연준이랑은 아예 딴판이라 신경이 안 갈 수야 없지. 그래도 채라도 신경 써줘. 채라 걔라고 미혼모 되고 싶어서 오빠 애를 낳았어? 그게 다 사랑이야. 뭐 난 절대 채라 입장이라면 채라처럼 하진 않을 거지만. 그럼 넌 뭐 어떡할 건데? 애초에 오빠랑 세연이랑 결혼하게 두지 않았지. 결혼식에 찾아가서 이 남자가 내 남자다 하고 파투내야지. 아유, 못돼 먹었어. 뭐가 못돼 처먹어? 채라 그 기집애가 멍청한 거지.
내가 말했잖아. 채라 걔는 딱 연애용이라고. 부모도 없는 고아에다가 대학도 안 나와서 매일 알바 전전하는 애랑 무슨 결혼이야? 민서가 대단한 부잣집은 아니어도 서울 자가에다가 나름 노후탄탄한 장모님 장인어른 있지. 처남도 기름집 다니지. 당연히 채라보다 민서랑 결혼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나보고 못돼 처먹을게 할 게 아니라니까. 너도 겁나 못돼 처먹었어. 그래도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해야지. 참나, 누가 민서 사랑 안 한대? 난 민서를 사랑해. 그러는 넌 사랑만 본다면서 공기업 다니는 매제랑 결혼하냐? 비교 말아줘라. 나는 우리 자기를 사랑하게 되었는데 그게 어쩌다 보니 공기업 다니는 남자였을 뿐이라고. 예, 어련하시겠습니다. 이게 다 무슨 소리야? 채라는 누구고 혜든이는 누구야? 설수혁이 그럼 나 결혼할 때부터 다른 여자랑 만남을 이어왔던 거야? 동생까지 진작에 알고 있는 사실을 그것도 난 7년 동안 새까맣게 모르고 있었던 거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다른 여자를 사랑한 데다 그 여자 사이에 아이까지 있었으면서 어떻게 뻔뻔하게... 일단 급한 대로 영상은 찍었는데 영상 녹화가 잘 되었을까? 손이 너무 떨려 미치겠어. 내가 일찍 집에 오지 않았으면, 문이 제대로 닫혀 있었다면 이런 사실은 또 모르고 있었겠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무리 곰 같아도 나만 바라볼 줄 알았던 사람이 어떻게 나를 두고... 다음 날 오후. 이럴 줄 알았지. 나한테는 야근한다더니 야근이 아니라 상간녀 아들 병간호하러 간 거였군. 남편 잘 때 핸드폰 봤는데도 상간녀 관련해서 톡이랑 사진 한 장 없어서 이렇게 몰래 따라붙는 수밖에 없어. 나중에 이혼 소송에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위해서 증거 수집은 필수랬으니까. 저기 있다. 아빠, 혜든이 보러 왔어? 혜든아, 오늘은 좀 괜찮아? 어제는 밥 먹는 족족 구토하고 화장실 가서 비우더니 지금은 미음 정도는 가볍게 먹고 있어. 다행이네. 자기도 많이 힘들지? 고생이 많아. 병원비가 걱정이지. 이번에 혜든이 아파서 일도 제대로 못했는데. 그걸 당신이 왜 걱정해? 내가 원무과에 가서 결제할게. 언제는 나보고 돈 타령만 한다면서. 됐어. 내가 알아서 해. 그건 네가 너무 나한테 돈 없다, 돈 달라는 말만 하니까 홧김에 그랬던 거고. 자기 아직도 화 많이 났어? 엄마랑 아빠 싸웠어? 엄마가 아빠한테 화가 많이 났나 봐. 어떡하지? 아니야. 엄마가 아빠 엄청 많이 사랑한다고 혜든이한테 그랬어. 지금 잠깐 화난 거지, 그치? 엄마는 혜든이랑 아빠랑 같이 살고 싶은데 아빠 일이 바빠서 못 산다고 그래서 속상하댔어. 혜든아, 못하러 그런 말까지 해. 혜든이도 아빠랑 살고 싶어? 응, 아빠 바쁜 일 언제 끝나? 나 7살 되면 같이 살 수도 있다고 했잖아. 나 이제 6살 됐으니까 내년이면 같이 살 수 있는 거야? 글쎄, 아빠가 확실히 뭐라고 할 수가 없네. 그래도 우리 혜든이 보고 싶어서 아빠가 자주 오잖아. 그걸로는 부족할까? 다른 친구들은 아빠랑 엄마랑 같이 사는데 왜 아빠는 저녁에만 있다가 그냥 자고 가면 안 되는 거야? 그래도 간간히 자고 갈 때 있잖아. 어쩔 수 없어. 우리 혜든이 장난감 많이 사주려면 아빠가 돈 많이 벌어야 해요. 우리 혜든이 이해하죠? 네. 착하지, 우리 아들. 오빠, 밥은? 응, 너랑 먹으려고 안 먹었어. 내가 자기 좋아하는 갈비탕 집에서 포장해왔거든. 같이 먹자. 좋아. 오늘 이민서한테는 뭐라 하고 왔어? 뻔하지 뭐, 야근. 수연이랑 얼마 전에 한바탕 했다며? 하여튼 그 여자는 정말... 혜든이 들어. 나중에 얘기하자. 당신은 너무 물렀어. 아무리 가정도 가정이지만 당신 동생 좀 챙겨.
알았어. 자기 말 들을게. 얼른 들어가자. 배고프다. 혜든이 아빠 손. 응, 아빠 손. 누가 보면 엄청 화목한 한 가족으로 보겠네. 대체 저 죄 없는 애한테도 무슨 못할 짓을 저지르는 거야? 저 갈비탕 나도 좋아했던 가게였는데 이제 못 먹겠네. 아씨, 왜 자꾸 눈물이 나지? 이민서, 마음 강하게 먹기로 했잖아. 이런 상황 예견 못한 거 아니잖아. 괜찮아. 지금은 배신감 때문에 눈물 나도 나중에 너를 위해서 끊어내야 해. 증거 수지만 생각하자. 저놈이 나한테 내색 안 했던 것처럼 나도 내색 안 하고 상간녀 소송까지 걸어버리는 거야. 그게 복수야. 며칠 후. 어이, 네가 웬일이냐 우리 회사에는. 오늘 출근 안 했어? 진국 씨랑 호텔 예식 투어 다니느라 연차냈어. 별, 호텔에서 결혼은 무슨. 별꼴이야. 내 결혼이거든. 오빠는 참견 마셔. 근데 강서방이랑 투어 끝나면 점심이나 먹지 왜 보자는 건데. 진국 씨는 다시 회사 가봐야 해서 갔고 나는 오빠한테 용건이 있어서 말이야. 뭔데? 난 왜 네가 그런 눈으로 보면 불안하냐? 오빠가 나한테 잘못한 게 참 많은가 보지. 있잖아, 기억나지? 오빠 예전에 전세 사기 당했을 때 내가 오도 가도 못한 오빠 구제해줘서 돈 한 푼 안 받고 방 한 칸 내주었던 거. 그게 언제적인데 그 얘기를 아직도 하냐? 네가 하도 구제 타령해서 내가 너 명품백에다가 친구들이랑 유럽 여행 가고 싶대서 여행도 보내줬었는데. 그것뿐이야? 예전에 채라랑 사귈 때 오빠 업소에서 다른 여자 잠깐 만났었을 때 내가 채라한테 비밀로 해줬었잖아. 야! 너 진짜 갑자기 찾아와서 옛날 얘기 꺼내면서 사람 속은 왜 뒤집는데. 너 가라. 내 얘기 안 끝났어. 내가 입 열면 지금 새언니부터 채라까지 뒷목 잡고 쓰러질 얘기 많은 거 알지? 그런데 나 3천만 원만 해주라. 뭐? 3천? 예전에 아빠가 나 결혼할 때 쓰라고 모아뒀던 건데 미리 줬다고 했었지. 왜 오빠 결혼할 때 나도 오빠랑 같이 돈 받았잖아. 왜 오빠만 돈 주냐고. 나도 돈 달라고 들어놓고 진상 피워서. 그러면 부모님이 나중에 네 결혼할 때 주려고 했는데 그럼 나중에 네 결혼할 때 지원은 없다고 돈 미리 줬었지. 근데 지금은 엄마 아빠가 준 돈 거의 안 남았거든. 뭐? 야, 그 금액 꽤 컸던 것 같은데 그새 다 썼어? 뭐 이것저것 사면 금방 쓰지. 어떡해. 월급은 안 오르고 사고 싶은 거 많은걸. 그래서 나보고 그 돈을 달라고? 솔직히 3천 가지고 엄마 아빠가 준 돈을 메꿀 순 없지. 그래도 내가 반반만큼은 못해도 진국 씨한테 체면을 세우려면 조금이라도 돈을 가져가야 하잖아. 엄마 아빠가 준 돈 조금 남은 거에 3천만 원 보태면 그래도 내가 막 애교 피워서 진국 씨가 돈 조금 더 내게 할 수 있으니까 오빠가 좀 주면 안 돼? 3천만 원? 야, 내가 그런 돈이 덥석 어떻게 나오냐? 왜? 내가 예전에 내가 500만 원 빌릴 때도 선뜻 빌려줬잖아. 아니, 그거야 내가 꼬불 쳐놓은 돈 조금씩 모은 것에서 준 거지. 이제는 비상금을 그렇게 몇 천씩 만들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지난달 받은 성과급도 채라가 가져갔는데. 채라는 채라고 오빠 돈 만들 수 있잖아. 얘가 왜 이래? 돈 없다니까. 새언니한테도 어떻게 안 돼? 야, 네가 그간 민서한테 한 행실을 봐. 너 같으면 얄미운 시누이 결혼하라고 돈 해주고 싶겠어? 그럼 어떡해? 왜 나한테 승질이야? 강서방한테 솔직하게 말해. 너 돈 없는 상그지라고. 미쳤어? 누가 그지래? 이렇게 예쁜 거지 봤어? 자뻑은. 그러게 명품도 적당히 사재 껴야지. 내가 너 진작에 이렇게 돈 다 털릴 줄 알았다. 아, 몰라. 오빠, 나 살려줘. 진국 씨가 시부모님한테도 지원 안 받고 떳떳하게 시작하자고 해서 나 3천만 원 없으면 호텔 결혼식은 꿈도 못 꾸고 원하는 신혼집도 구하지도 못해. 그걸 왜 나한테 찡찡거려. 정 안 되면 완도 가서 부모님한테 무릎 꿇어. 돈 써버렸다고. 싫어. 아빠 성격에 그럼 결혼하지 말라고 할 게 뻔해.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오빠가 대출 받으면 안 돼? 야, 왜 나한테 받으래? 네 결혼이잖아. 네가 받아. 안 돼. 작년에 한두 개 받아서. 와, 너 도대체 돈을 얼마나 쓰는 거냐? 엄마 아버지가 준 돈도 건드린 것도 모자라 대출까지 받았다고? 여자가 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품위 유지비는 필요한 거야. 그리고 최근에 차까지 바꿨잖아. 외제차라 그런지 돈이 예전 차보다 몇 배는 들어가더라고. 아이고, 두야. 그럴 거면 차를 바꾸지나 말던가. 그러니까 지금 나를 구해줄 사람은 오빠뿐이야. 이번 거 해결해주면 내가 오빠의 영원한 벨이 될게. 딸랑딸랑. 싫어. 대출 받아서까지 왜 해줘야 해? 친동생인데 그 정도도 못 해줘? 야, 형제지간에도 돈 거래는 신중하게 해야 하는 거야. 솔직히 네가 나한테 500만 원만 가져갔냐? 카드값 달라고 조금씩 삥 뜯어간 게 얼마인데 그거 나한테 갚지도 않았잖아. 치사하게 그걸 다 따지고 있었냐? 째째한 놈. 지가 해준 건 공치사 남발하는 주제. 그럼 돈 안 해주겠다 이거지?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못 해주는 거지.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새언니 집에 가야겠다. 뭐? 언니 아직 체라일 까맣게 모르고 있잖아. 연준이 말고 오빠한테 다른 아들이 있다는 걸 알면 언니 반응이 어떨까? 아주 눈 뒤집혀서 당장에 오빠한테 이혼하자고 하겠지? 상간녀 소송은 물론이고? 야, 너 나 협박해? 어머나 협박으로 들렸어? 그렇다면 뭐 협박으로 들어. 야! 너 진짜 나를 오빠라고는 생각하냐? 어쩔 거야. 내가 당장 급해 죽겠는데. 오빠라도 팔아서 새언니한테 증거 준다고 하고 돈 뜯어내야지. 악독한 것. 내가 너한테 들키는 게 아니었는데. 오빠가 말 안 했어도 체라가 진작 나한테 떠벌렸을 거야. 이래봬도 체라가 날 많이 의지하고 있거든. 이씨. 어떻게 할래? 일단 기다려. 돈 준비되는 대로 바로 연락할 테니까 새언니한테 입 뻥끗하기만 해. 어느 새언니 말하는 거야? 이민서? 홍채라? 미친. 너 진짜 이번 돈은 어쩔 수 없이 주지만 내가 어떻게 해서든 받아낼 거야. 네, 이자까지 톡톡히 쳐서 갚을게요. 오빠 사랑해요. 저 불려우 같은 계집애. 동생한테 불려오라니 오빠 너무 말이 섭하네. 넌 나한테 안 돼 설수역. 돈 갚으라 하면 당장 이민서한테 그간 불륜 사진 전송한다 하면 그만이야. 네가 나한테 약점을 잡힌 이상 오빤 영원한 내 호구야. 어우, 강서방을 어떻게 구워 삶았길래 저런 독한 애랑 결혼을 한다는 건지. 내 동생이라지만 진심 소름 돋는다. 한 달 후. 연준이는 자? 내가 요새 일이 참 바빴지. 주말에도 나가느라 한 달 새 당신 얼굴도 제대로 못 봤네. 여보, 나한테 삐쳤어? 이해해주라. 이제 나이도 연차도 점점 차니 회사에서 귀라면 귀고 죽으라면 죽으라는 신용까지 해야 내가 사니 어쩔 도리가 없다. 그러게. 매일 야근하느라 바쁜 회사가 주말에는 또 워크숍은 어쩔 수 없이 가셔야 하니 내가 이해해야지. 아직도 워크숍 때문에 그래? 다른 팀원들은 진작 공지 받았던 걸 나는 전날 알아가지고 아우, 사정이 급해서 어쩔 수 없었어. 그래, 그랬겠지. 이해해 주는 거야? 고마워. 역시 우리 여보 아니면 난 어떻게 살았을까? 치. 그래, 웃으니까 보기 좋다. 비웃음도 제대로 눈치채지 못하고 미련한 자식. 근데 저기 있잖아. 수연이 결혼 말이야. 하도 설수연이 닥달해서 지난주에 대출을 미리 받아서 3천만 원을 먼저 주긴 했지만 그래도 혹시 모르니 얘기해보자. 선뜻 준다고 할지도 몰라. 그게 왜? 며칠 전에 연락 와서는 수연이가 나한테 돈 3천만 원을 급하게 해달라고 하더라고. 3천만 원? 우리 결혼할 때 미리 돈 받지 않았었나? 그랬지. 근데 수연이가 말하지 말랬는데 글쎄 사기를 당한 모양이더라고. 사기? 오,
요즘 스미싱 문자 심각하잖아. 어우, 그 스미싱 문자에 낚여가지고는 그 통장 잔고가 아주 텅텅 비었대. 부모님이 준 돈도 뭐 나가리지. 그래? 근데 아가씨 SNS 보니까 엊그제도 에르메스 가방 산 거 인증했던데? 어? 그래? 나는 팔로우 안 해놔서 몰랐는데. 뭐야, 결혼자금 보탠다더니 설마 내 돈으로 명품 산 거야? 그리 안 보여도 아가씨가 참 모아둔 돈이 풍족하신 것 같은데 우리가 아가씨한테 빌리면 빌릴 형편이지 3천만 원을 어떻게 줘? 아니야. 걔 그냥 허세야. 진짜 상그지야, 상그지. 당신도 참, 아가씨가 상그지면 우리는 뭐 땅만 파고 다니는 그지겠다. 차도 우리보다 좋아. 입고 다니는 것도 다 명품인데. 아니, 그게 아니라. 너는 대체 얼마나 나를 우습게 여기는 거야? 그렇게 말하면 내가 다 넘어갈 거라 생각해? 아니, 여보랑 수연이 사이가 워낙 좋지 않다는 건 아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 그럼 뭔데? 직접 네 눈으로 본질을 확인해. 이 휘날리는 사진들 뭐야? 어? 내가 한 달 동안 너 몰래 뒤에서 캐면서 악착같이 모은 증거 사진. 헐, 민서야, 그게... 어디 지져봐, 개자식아. 양심 없게 상간녀 사이에 자식까지 싸지른 놈이 아니라고 할 거야? 너 같은 놈을 아빠라고 애타게 기다리는 이 불쌍한 자식, 네 자식 아니라고 발뺌할 거야? 이미 자기 버리고 다른 여자랑 결혼한다는 전 남친 놈 여직 못 잊어서 바람 피고 있는 이 상간녀까지 또 버릴 거야? 대체 어디까지 알고 있는 거야? 채라가 내 전 여친이란 거 알고 있었어? 그래, 모를 수가 없더라. 지난주에 워크숍 간다고 할 때 아주 밖에서도 절절해 죽던데. 누가 보면 로미오와 줄리엣인 줄 알겠어. 아이, 들키지 않을 자신 있었는데. 그래, 7년 동안 나 속이느라 그동안 애 많이 썼더라. 톡방에 문자 하나 주고받지도 않고 홍채라 연락처는 저장도 안 해뒀던데. 그래서 나도 이번에 증거 잡느라 애 많이 썼어. 이 정도면 나 흥신소에서 섭외받을 정도야. 민서야, 내가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말해야지. 무슨 말이라도 해야지. 빈말이라도 미안하다, 죽여달라 말을 해야지. 끝까지 비겁한 놈이야, 너. 이미 들킨 마당에 너한테 무슨 말을 하겠냐? 네 화에 못 이기면 뺨이라도 후려쳐라. 기꺼이 맞아줄게. 그래, 넌 맞아야겠다, 좀. 아! 아프니? 꼴랑 한 대 맞고 아파. 난 네가 바람핀 사실 안 내내 너를 마주하는 게 지옥이었어. 증거 수집은 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너한테 티는 낼 수 없으니까 매 순간이 고문받는 기분이었어. 그런데 넌 나한테 오자마자 설수한 결혼 자금으로 3천만 원을 주자고 입을 털더라. 이 와중에도 바람을 척 피우는 와중에도 너는 네 가족 돈 내달란 얘기가 입 밖에 나오디? 적어도 네가 나를 배우자라고 요만큼의 배려를 한다고 하면 나한테 이런 얘기까지 꺼낼 수는 없는 거지. 너를 알아왔던 9년의 시간이 다 부정당하는 것 같아. 나는 나여도 너 같은 쓰레기를 아빠로 아는 우리 연준이가 너무... 미안해, 여보. 너한테 사과할 염치도 없어서 그랬어. 변명 안 하는 게 더 깔끔하다고 생각했어. 너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많아. 그래, 너랑 연애하기 전부터 전 여친 끊어내지 못하고 종종 만남을 가졌었어. 그게 다야. 내가 제일로 사랑하고 배우자로 생각하는 건 너야. 홍채라? 걔랑은 애초에 결혼 생각도 없었어. 혜든이도 그래. 내 아들이지만 내 새끼는 연준이뿐이야. 네가 보지 말라고 하면 혜든이고 홍채라고 안 볼게. 네가 용서만 해주면. 어디서 용서를 우는애? 염치 없다는 놈이 참 잘도 나불대네. 그래, 비겁한 쪽이 더 나았네. 변명이라고 씨부리는 게 하나같이 어쩜 그렇게 저렴하니? 설수현, 설수혁, 남매 맞네. 너 같은 걸 7년이나 결혼 생활한 나나 끊어내지 못하고 애까지 낳은 홍채라나 참 바보다. 저런 등신 같은 하남자 하나 때문에. 민서야. 내 이름 입에도 담지 마. 오늘부로 끝이야. 이제 더는 너 같은 놈이랑 한 집에 사는 것도 힘들고 우리 연준이한테 그 기운 옮을까봐 무서워. 위자료 폭탄받을 준비해.
내가 이혼 전문으로 유명하고 승소율 엄청난 변호사들로만 꾸릴 거거든. 안 돼. 나 지금 완전 빈털털이야. 사실은 내가 대출받아서 설수연한테 3천만 원 해줬거든. 자기가 소송까지 걸면. 네 재정 상황이야 내 알 바 아니지. 뭐 또 대출받아서 위자료 내면 되겠네. 내 쪽 변호사 수임료도 꽤 센데. 대출한도 넉넉히 알아봐. 안 돼, 여보. 일주일 후. 자기야, 그게 무슨 소리야? 파혼이라니. 우리 호텔 식장도 다 예약하고 신혼집도 같이 보러 다니고 있었는데 일방적으로 이럴 수 있어? 친구들 보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헤어지는 커플 부지기수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야, 이 결혼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왜? 내가 뭐가 마음에 안 들어? 갑자기 왜 그러는데? 네 월급에 비해 과하게 좋은 차, 좋은 옷 입고 다니는 거 은근히 신경 쓰였거든. 그게 결혼하고 나서도 다 소비 습관으로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집은 워낙 검소해서 명품 하나 살 때도 신중한데 너는 매달, 아니 매주 백화점에서 사치품을 사니까 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어. 그래도 난 네가 다 나중을 위해서 모아둔 돈은 있다고 생각했는데 모아둔 돈도 별로 없고 신혼집 자금도 내가 모은 돈으로 다 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이 태도에 실망감을 느꼈어. 너 같은 애랑 결혼하다가 내가 그간 모았던 돈들도 다 날아가는 것도 모자라 알거지 될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결혼은 하지 않는 게 맞아. 그것 때문에 그랬던 거였어? 그럼 내가 우리 부모님이나 오빠한테 얘기해서 돈 좀 해달라 할게. 이미 오빠 대출받아서 3천만 원 뜯어냈으면서 무슨 수로. 뭐? 그걸 자기가 어떻게 알아? 어제 나한테 전화 와서 울며 불며 3천만 원 좀 돌려달라고 사정하더라. 지금 이혼 소송 중인데 누가 봐도 패소각이라 큰일 났다고. 한 푼이 급하니까 나한테 달라고 하던데. 미쳤어. 이 인간이 어디에 전화를.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너와 헤어지는 걸 굳세게 마음먹었어. 앞으로 이 결혼했다가 네 오빠가 돈 3천만 원 해준 거 가지고 얼마나 나를 올가매려 들겠어. 아니야, 그럴 일 없어. 오빠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라 그래. 미친 새언, 아니, 우리 전 새언니한테 뒤통수를 후려맞아서. 그것도 네 오빠가 두 집 살림해서 그런 거라며. 전 여친 못 끊어내서 그 둘 사이에 혼외자까지 만들고. 당신 그것도 알았니? 어찌되었든 못 배워서 사람돌이라고는 모르는 너희 남매랑은 더 이상 상종하고 싶지도 않아. 괜히 남의 집 귀한 자식 괴롭히지 말고 평생 네 오빠랑 부둥켜 안고 살아. 알겠지? 이 자식이 감히 누구한테 악담을. 야! 거기 안 서! 며칠 후. 네가 여길 어디라고 기어와? 내 결혼도 모자라 내 인생까지 파투낸 새끼. 네가 그러고도 오빠야? 어? 엄마 아빠한테는 왜 꼰질렀어? 너 때문에 엄마 아빠가 나 없는 자식으로 친대. 너 같은 거 낳고서 내가 잠시 기뻐했다고 앞으로 완도에 올 생각은 하지도 말래. 나도 마찬가지야. 아빠가 서울로 오고 있다고 마주치자마자 야구 방망이로 져 터질 줄 알라고 전화 받았어. 이게 다 너 때문이야. 나한테 3천만 원은 왜 달라고 해서 이 사달을 만들어? 어? 이게 내 탓이라고? 홍채라랑 바람핀 건 너잖아. 너 홍채라랑 헤드니 당장에 버릴 수 있다고 이민서한테 무릎 꿇고 빌었더라. 그 녹음 파일 이민서가 홍채라한테 보낸 거 알지? 홍채라가 이제 너 상종도 안 할 거래. 헤드니 앞으로 볼 생각도 하지 말래. 어떡하니? 너 양쪽에서 버림받았어. 뭐? 이게 진짜 너 오늘 죽었어. 너 나한테 어릴 때 맞고 안 맞아봤지? 내가 널 때리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때리면 나 너 바로 폭행죄로 고소할 거야. 경찰서에 갈 준비나 해라. 합의는 절대 안 해줄 거야. 이 미친년! 끔찍한 인성의 두 남매는 결국 모두 파탄이 나고 말았습니다. 좋은 스펙의 남자와 결혼하려던 전 시누이도 두 집 살림을 오가며 모두와 행복하려 했던 전 남편도 모두요. 다행히도 전 시어머니, 시아버지는 팔이 안으로 굽지 않고 자식을 잘못 키운 본인들의 죄라고 저희 부모님은 물론 저에게까지 찾아와서 자식 때문에 큰 상처를 입게 되어 미안하다고 연신 대신 사죄를 하셨습니다. 이혼해서 악착같이 위자료 뜯어내고 아무리 빌어도 마음 약해지지 말라고
연준이는 절대 전 남편처럼 키우면 안 된다고 거듭 당부까지 하고 가셨어요. 그 마음 고이고이 간직해 저는 최근 남편과의 재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상간녀 소송도 마찬가지고요. 솔직히 상간녀와 전 남편 자식이 마음에 걸려 상간녀 소송을 망설였지만 그래도 연애 때부터 결혼 생활까지 9년 가까이 저를 농락한 죄를 좌시할 순 없어 고민 끝에 진행했습니다. 그들의 경제 사정을 보아 제대로 위자료 집행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압류 신청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전 끝까지 이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